안녕하십니까 상지인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이큐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을 하는 수업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안을 반드시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자료를 복원하겠습니다. 배웠죠? 하단에 있는 DB 툴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DB 처음 시작할 때는 자료를 가져오는 DB 복원입니다. DB 복원을 누르면 우리가 기본 백업 폴더에 자료를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요, 우리가 넣어둔 월요일 수업이 뜹니다. 클릭하고 확인하고 누르면 기존에 있는 건 삭제되고 복원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다려서 천천히 복원시키기 바랍니다. 네, 복원이 끝나면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요 창은 이제 닫아도 되고요.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물론 돋보기를 눌러서 4002번을 다시 가져와도 되지만 한번 이렇게 넣어 놓은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엔터키를 치거나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볼까요? 핵심 ERP 메인 화면이 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처럼 하단에 있는 시스템 관리 버튼을 누르고요. 회사 등록 정보의 앞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회사 등록과 사업장 등록은 이미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부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부서 등록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미 부서가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 부서에 보면 1100번 총무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총무부, 격리부, 그러니까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7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연습으로 하나의 부서를 더 만들까 합니다. 근데 부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부문을 먼저 넣어야 하는데요. 부문은 이 부서의 상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총무부와 격리부는 둘 다 1000번 부문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다른 부문, 여기에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는 2000번 부문 밑에 있는 겁니다. 아마 2000번 부문은 영업부 부문일 겁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부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문 등록은 오른쪽 위 부문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부문 등록을 누르면 원래는 다른 부문도 나와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것만 넣겠습니다. 부문 코드를 6000번이라고 누르고요. 그 다음 엔터 치거나 마우스를 눌러서 이 자리에 인사부라는 부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써서 한 번 더 누르면 이때까지, 이거는 인사부가 없어지는 연도인데요. 그건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한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한 줄이 더 생겨야 위에 것이 저장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변화도 없지만 사실은 부문 등록에 인사부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부서를 이제 넣어 볼까요? 부서 등록을 위해서는 부문 등록을 먼저 하고 이제 부서 등록합니다. 6100번에 인사부라는 부서를 등록할 건데 사업장은 1000번을 넣거나 2000번을 넣습니다. 1000번은 본사 사업장이고요. 2000번은 지사 사업장입니다. 바로 이제 1000번이든 2000번이든 해당하는 것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코드 도움해서 단축키 F2번이 있습니다. 이 F2번을 누르거나 이 코드 도움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우리가 2개밖에 없을 때는
1000번, 2000번 바로 넣어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 지사가 10개쯤 있다면 코드를 다 외울 수 없겠죠. 그때 F2번 코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인사부는 아무래도 본사에 있을 거니까 본사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 부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도움이나 F2번을 눌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등록한 인사부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인사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대로 끝이 아니죠. 엔터, 엔터, 엔터를 쳐서 한 줄이 더 생겨야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인사부 부서를 등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원 등록 수업을 해볼까요? 사원 등록 왼쪽에 있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고요. 자, 요렇게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100번은 부서가 생산부고요. 생산부는 자,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고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회의 단축키는 F12죠. F12를 직접 눌러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부가 뜹니다. 만약에 모든 부서를 다 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것을 딜리트,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딜리트해서 다 지우고 엔터키를 치면 우리 회사의 생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뜹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부만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생산부에 해당하는 4100번을 눌러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시험 문제 DB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부서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따라한 친구는 요거 닫기 누르고요. 사원 등록을 한 번 더 누르면 4100번이 그대로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사원 등록을 다시 누르고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생산부가 뜹니다. 자, 여기서는 뭐 우리가 새로 등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은 4100번 생산부 소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생산부 소속 사람이 8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각자 입사일은 다 다릅니다. 그렇겠죠. 직원들의 입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퇴사일이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ERP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이름으로 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퇴사일을 넣으려고 하면 우리는 홍길동이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홍길동은 퇴사일을 넣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들어와야지만 퇴사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퇴사일에 날짜가 있으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여기 사용자 여부 이거는 여도 있고 부도 있고 그렇죠. 부자는 안일부 그죠? 여자는 같을려. 그래서 그러할려 이런 뜻입니다. 맞을려. 그래서 여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ERP 프로그램을 열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ERP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부자로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오른쪽이 모두 다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암호는 우리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비어 있고요. 만약에 회사에 가면 실제로 암호가 여기 별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인사 입력 방식. 인사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선생님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미결과 승인이 있는데 미결은 인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인사에 자료를 그러니까 인사는 주로 급여를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미결이라고 적혀 있는 사람들은 급여 주는 걸 결정할 권한이 없고요. 승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급여 주는데 줄 수 있다는 급여를 주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다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산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여 주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회계 입력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입력 방식을 하나 눌러볼게요. 미결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계 전표를 만들죠. 여러분들 그 회계 시간에 배웠죠. 거래하면 전표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전표는 만들 수 있는데 승인이 나야지만 그
전표가 쓸모 있는 전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표를 만들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삭제나 수정을 하려면 승인 해제를 받아야지만 삭제 수정이 됩니다. 이번에 수정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전표를 만들 때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삭제나 수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회계의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생산부 사람들이라서 회계에 대한 권한은 가장 낮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회는 이것도 눌러볼게요. 조회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회사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홍길동이 본사 사람이다. 그럼 본사 사업장만 볼 수 있습니다. 지사 사람이면 지사 사업장만 볼 수 있습니다. 부서라고 권한이 되어 있으면 생산부 것만 볼 수 있고 다른 건 못 봅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홍길동이 권한이 부서가 아니고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기 것만 볼 수 있고 같은 생산부라도 남의 것은 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품위서 권한과 검수조서 권한도 다 미결인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여기 생산부 직원들 중에서 회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한 명 홍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정환, 그리고 세 번째 김대들보, 네 번째 김수락. 이렇게 네 사람이 조회 권한을,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 수업을 다 했고요. 그럼 로그아웃 할까요? 로그아웃 하면은 오늘 수업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조회 권한 중에 회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죠. 수업 잘 들은 친구들 4명 이름 다 기억하죠.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친구들도 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회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사원 이름을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걸로 과제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